안녕하세요. 호모 시네마쿠스를 강의하게 된 김유나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영화를 조금 이론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훑어보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강은 영화 전반적인 어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2강에서는 현대 영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강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자신의 직업이라던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혹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강은 영화 스토리텔링이라 그래가지고 영화가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영화의 여러 이야기적인 측면, 줄거리적인 측면, 또 아니면 캐릭터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영화의 아주 더 특징이죠. 이렇게 이미지, 영화의 이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혹은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는 용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 호모 시네마쿠스 영화적 인간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에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그 나이를 생각하면 포켓몬스터, 뭐 해리포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애니메이션이고 하나는 영화인데 그 둘의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화는 손으로 그린다기보다는 기계가 돌아가는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손으로 그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가 생활에 영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것이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21세기 앞부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 100년여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영화지요. 그래서 그 영화의 근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화는 다른 음악이나 미술, 연극 이런 것들과 다르게 생일이 있습니다. 영화의 생일은 1895년 19세기 말이죠. 12월 28일입니다. 프랑스의 파리의 그랑 호텔이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유료로 상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료 상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나라들에서 자신들이 가장 첫 번째 영화를 상영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지만 많은 영화사가들이 그 1895년 12월 28일을 영화의 생일로 정한 이유는 이것을 유료로 상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료가 중요하냐면 영화라는 것은 일단 기계가 없으면 되지가 않죠. 그 여러분들이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슨 연극 같은 것의 기원을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무슨 원시인들이 제의를 하면서 아니면은 뭐 사냥을 해서 큰 뭐 동물을 잡아서 뭐 행복하고 즐거워서 아니면 신에게 바치는 어떤 행사를 하면서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그렇게 했다 이런 이제 기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영화라는 것은 기계가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호기심 또 과학적인 발전이 있어야겠죠. 그런 어떤 기술력의 산물이고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 관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어떤 매혹 이런 것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각적 장난감들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북이라는 것이 있는데 플립북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여러분들 왜 새로 책을 받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빳빳한 종이에 이렇게 스마일 얼굴 우는 거 웃는 거 이거를 장마다 다르게 그려가지고 그 이렇게 촤라락 이렇게 펼쳐보는 장난처럼 이런 것이 이제 플립북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결국은 정사진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사실은 정사진의 연속인데 그것을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느끼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 원리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기생충으로 칸느 영화제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그 봉준호 감독의 그 플립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 봉준호 감독이 살았던 시절에는 이렇게 교과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크고 넓은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조그마면서 두꺼웠습니다. 국어책 같은 거 두꺼웠죠. 그래서 그 새 책을 받으면 빳빳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 책의 그 끄트머리, 그 뭐 위든 아래든 끄트머리에다 그 플립북을 만드는 거죠. 봉준호 감독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 로봇들이 이렇게 싸우거나 두 로봇가 이렇게 싸우는데 그거를 연속적인 동작으로 뭐 한쪽이 주먹을 내밀면 한쪽은 이렇게 맞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연속적인 장면을 쭉 그리고서 그걸 이렇게 툭 이렇게 손으로 튕겨서 보면 이 로봇들이 진짜로 이렇게 사실은 그린 거는 정지된 화면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게 움직임을 갖게 되는 이런 장난을 했던 그 옛날 책을 보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가 싸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비행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장장이 그려가지고 매 장에 이렇게 컷 그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추룩 하면 이게 이제 비행기가 진짜 이렇게 어디로 확 날아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플립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유치원에서 그 텔레토비였나요?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기계 조그만 장난감 같은 거기다가 집어넣고 필름을 거기다 동그란 필름을 꽂고서 이렇게 한 장씩 내리면 이게 화면이 지나가는 이런 장난감, 뭐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난감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가지고 놀아보셨겠죠. 그거를 아주 빨리 이렇게 착착착착 내린다. 그러면 그게 영화고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영화는 기본적으로 1초에 24개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딱 하는 동안 우리가 찰칵 연속적인 장면을 찍은 것을 24장이 추르륵 돌아가면 우리 눈은 그게 정사진이 탁탁탁탁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영화의 원리입니다. 뭐 애니메이션은 그림이 그 재료가 되는 것이고 영화는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기계적으로 찍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와 애니메이션 몽땅 초창기에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많은데 무빙 픽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활동 사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활동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활동 사진일 경우에는 영화가 되는 것이고 활동 그림이 되면 그건 애니메이션이겠죠. 자, 이런 게 플립북의 원리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장난감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조토로프를 잠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모르는 거를 알게 될 때는 정의가 뭔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론가들의 정의가 있지만 저는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한한 재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뭐 팝콘 먹고 막 친구하고 떠들면서도 영화 즐겁게 보죠. 막 삶이 무료하고 지루할 때 영화 봅니다. 그런 위안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들로 이렇게 흥미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들은 우리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네 인생 영화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의미와 또 어떤 감동, 뭐 정말 그게 애국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친구와의 우정일 수도 있고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삶의 의미와 감동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영화고 이것은 동시에 예술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예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러면서 볼 때는 막 지루하고 졸리고 그러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술 영화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의 매체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팝콘 먹고 콜라 먹고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자동차 막 뒤집어지고 액션 막 무술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거를 소비하죠. 혼자서 집에서 모니터로 보는 건 사실 영화 관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극장에 가요. 굉장히 능동적인 관객이에요. 극장 갈 때까지는. 근데 표를 구하고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화 가서 들어가서 보면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거 다 포기하고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변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관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관람은 집에서 뭐 모니터로 우리가 뭐 영화를 굿 다운로드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뭐 중간에 세워놓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람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이제 영화의 어떤 특징이 되는 건데요. 혼자서 보지 않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서 보는, 또 이렇게 뭐 슬픈 장면 나오면 다 울기도 하고, 또 아니면 호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귀신이 확 등장하면 같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봅니다. 집에서 혼자 보면 그런 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첨단 기술로 만들어지고 영화는 또 이게 기술이 막 발달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에서 진짜 총알을 딱 쐈는데 총알이 천천히 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집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장면 있죠. 그런 것들 딱 개봉되고 나면 금방 모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 얘기를 자꾸 하는데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공중 트리니티라는 인물이 공중부양하는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공중으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한국 영화 중에 화산고라는 뭐 그렇게 흥행이 많이 성공한 영화 아닌데 화산고라는 영화에서 똑같이 그것을 흉내냅니다. 자,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예를 들어서 엔드게임 같은 그런 마블의 영화들을 본다 그러면 처음에 예고편 오픈되는 거 보면 중요한 장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거 보여주는 순간 다 카피하니까. 자, 그래서 그 첨단 기술, 여기서 보안이 이제 중요해지고, 또 그리고 대량 소비라는 거죠. 영화는 그런 어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거는 기계적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을 찍었으면 그거를 똑같이 필름을 카피해서, 요즘은 더구나 디지털이어서 진짜 이렇게 필름 실물이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피를 해서 100개의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 그러면 100개의 프린트, 100개의 카피본을 그 극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카피가 필름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예술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아주 현대적인 그런 매체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대규모의 자본이 돌아다닙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입니다. 그 얘기는 또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무한한 재미와 다양한 삶의 의미와 그런 감동을 담고 있는 예술 매체이면서 대중문화의 첨병이다. 그리고 이거는 첨단 기술과 대량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자본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큰 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전문적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슨 모차르트가 하늘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아서 자기 방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악보에 옮기는 이런 식의 예술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영화 보면은 이따가 영화 하는 사람들 설명드릴 테지만 뭐 찍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영화를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감독도 있어야 되고요. 뭐 분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영화 산업의 아주 그 대규모적인 측면 이런 데에 밀접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영화는 그런 주류 상업 영화만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끔 독립영화라는 얘기 들어보죠. TV에서도 무슨 독립영화관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합니다. 여기서 독립은 무엇의 독립이냐면 자본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뭐 CJ라던가 우리로 치면 롯데 시네마라던가 이런 거대한 그 제작사들이 있잖아요. 미국으로 치면 뭐 유니버설, 뭐 워너브라더스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데에서 아주 대규모 자본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영화, 이거는 그러니까 주류 상업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업 영화죠.
근데 독립영화는 그런 거대한 자본에서 독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영화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예술을 한다거나 개인의 어떤 아주 사적인 그런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최근에는 더 스펙타클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드게임이라든가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또 그런 영화들은 생각을 해보면 아바타 이런 영화는 개인 독립 몇 천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이 아니에요. 거의 수십억, 수백억이 드는 영화들입니다. 더구나 컴퓨터 그래픽이 되고 나서는 아주 활성화되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면 영화를 못 만드는 상황이 되고 나서는 이 상업 영화의 그 예산 규모라는 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요. 또 이게 첨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과 아주 밀접합니다. 독립 영화는 사실 그렇지는 못하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내 이야기가 상업 영화나 상업 스튜디오에서는 별로 채택되지 않는 얘기다. 그러면은 개인이 펀딩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 돈도 좀 빌리고 조그만 회사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대규모 프로덕션이 아니라 조그만 그런 곳에서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규모가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장편 영화와 단편 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편 영화는 길이가 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런 영화들이고, 단편 영화는 주로 학생들 영화라던가 이런 것처럼 길이가 짧은 거예요. 30분 안쪽을 대개는 단편 영화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중편이란 말도 하지만 그거는 조금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대중 영화와 예술 영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첫 만드는 그런 영화들과 아니면은 정말 예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관객은 많이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그런 영화들, 예술 영화로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중들의 그런 어떤 취향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맞춰서 만드는 영화들이 아무래도 좀 더 대중적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가 다른 거는 아실 것 같아요. 드라마적인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가 있는 것과 실제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하거나 실제를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큐멘터리죠. 요즘에는 다큐멘터리를 영화와 조금 다른 것으로 바라보려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영화, 혁명 영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1강이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요. 다음 프로그램,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